상대의 원료 법칙. 안녕하세요.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복합조미식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했던 냉면 육수 만들기처럼 복합조미식품 분말 제품으로 제조를 해볼 텐데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배합비가 만드시는 분들, 개발하시는 분들의 의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냉면 육수 복합조미 식품, 복합조미 제품을 개발하면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몇 가지 보정을 하자면 실험 과정이어서 이제 많은 원료들부터 순서대로 넣었는데 계량을 할 때 보통 이제 큰 제품 제조를 하거나 이제 100kg, 200kg 제조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많은 양을 다 넣었는데 두 번째 배합부터 틀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제품 큰 용량의 100kg, 200kg 제조를 하거나 할 때에는 작은 용량부터 먼저 배합을 치고 어느 정도 합쳐진 양을 다시 중량이 많은 덱스트린이라던가 포도당 또는 소금, 설탕과 같은 원료들과 혼합하는 게 좋습니다. 많은 원료에 그대로 붓다가 계량을 실패하면 제품이 생산이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적은 양부터 넣고, 또는 원료가 많을 경우에는 적은 양을 1차 배합, 중간 양을 또 1차 배합, 또 많은 양을 또 1차 배합해서 같이 혼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품이 한 번에 문제가 생기거나 배합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개선하거나 아니면 재배합을 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액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배합을 쳐야 될 거고요. 오늘은 어쨌든 복합조미식품 중에 두 번째 시간, 그 중에서 김치찌개 분말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료 설명 이쪽 화면에서 보여드리면, 고춧가루인데 원산지가 다른 고춧가루입니다. 물론 이 고춧가루들은 매장에서 쓰실 수 있도록 경제적인 배합을 치실 경우에는 더 원료를 저렴하거나 또는 원료 구하기가 쉽거나 이런 원료들로 교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배합 잡은 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우선 보여드리면, 중국산 고춧가루 10방짜리, 중국산 고춧가루 30방, 그리고 메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고운 정도는 30 정도가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10 정도가 이제 조금 굵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중국산 고춧가루 10, 중국산 고춧가루 30, 베트남 고춧가루 30, 그리고 다시, 실속 다시가 있고요. 쇠고기 실속 다시, 그리고 정백당, 정제염, 소금이죠. L글루탐산 나트륨, 리보뉴클레오티드 이나트륨, 호박산 이나트륨, 파프리카 10만, 그리고 캡시컴 100만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원료 설명을 좀 드리면, 고춧가루는 원산지 그리고 고춧가루의 품종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굵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쇠고기 실속다시는 복합조미 식품 중에 하나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쇠고기 실속다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고양이의 맛, 이런 제품들의 풍미가 약간 개선이 되거나 달라진 형태, 또 제3의 회사에서 제조되는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런 이름도 다르고 성상도 다르고 품목도 다르고 가격도 다른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료 또한 교체가 가능하니까요. 그 부분 감안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정백당은 말 그대로 설탕입니다. 설탕인데, 설탕 중에서도 이제 어떤 단가라던가 제품을 받을 때의 경로라던가 또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백당, 그리고 정제염 중에서도 이제 천일염이냐, 아니면 이걸 갈았냐, 아니면 아예 굵은 소금으로 공급하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으니까 우선 저희는 정제염을 사용을 했고요. 보통 이제 시중에 나가보시면 1kg, 3kg짜리로 공급을 많이 하는 그런 소금입니다. 그리고 L글루타민산 나트륨, 그리고 리보뉴클레오티드 이나트륨, 호박산 이나트륨, 이 정도는 보통 조미에 MSG라던가 이런 원료들 감칠맛 낼 때 많이 들어가는 원료들인데, 이런 원료들도 마찬가지, 천연 원료 대체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다시마라던가 아니면 다른 천연 원료를 육수 국물을 낸다던가 아니면 분말 소재로 갈아진 형태로 넣어서 제품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복합조미니까 천연 원료를 갈아서 넣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레오레진 파프리카 10만짜리가 있고 올레오레진 캡시컴 100만짜리가 있는데 10만, 100만 하는 건 같은 단위인 것 같지만 올레오레진 파프리카 10만이라고 하는 건 색깔의 단위예요. 색의 값이 얼마나 높으냐에 대한 이야기고 캡시컴 같은 경우에는 100만과 150만짜리가 있고 수용성과 지용성이 있습니다. 올레오레진이라고 하는 형태들은 대부분 다 지용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캡시컴 같은 경우에 100만 그리고 150만을 나타내는 건 이건 칼라 값이 아니라 매운맛의 스코빌 단위라고 하는 매운맛의 단위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들어오는 가장 매운맛의 단위는 150만까지가 있고요. 150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민감하게 다뤄야 되는 고농도의 매운맛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업체에서는 100만짜리 올레오레진 캡시컴 100만짜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지용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희석할 때에는 식용유 또는 어떤 카놀라유 이런 해바라기 씨유 이런 기름들과 같이 혼합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복합조미 식품의 분말을 사용할 때에는 사실 그렇게 희석을 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정백당 있죠. 정백당에 코팅이라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그래서 코팅을 하고 그걸 이 정백당이 있다 색깔 보시면 이걸 섞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코팅된 상태에서 다른 액상들과 혼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혼합 방법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개발자 그리고 제조자의 의견 그리고 공정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이 고춧가루들과 다른 분말 소재들 정백당과 파프리카 그리고 캡시컴을 제외한 이 나머지 원료들을 먼저 혼합을 할 거고요. 이 혼합이 끝나고 나면 액상 원료 지금 캡시컴과 파프리카가 있는데 이 원료들을 정백당에 코팅을 해서 이것들을 같이 믹싱을 할 겁니다. 이렇게 믹싱을 하고 난 다음에 사실 균질화 작업을 할 때에는 소위 말하는 맷돌 같은 기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실험실에서는 그 과정까지는 하지는 않을 거고요. 같이 혼합하는 믹싱 과정까지만 진행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관능 검사하는 내용을 보시게 될 텐데 관능 검사도 이게 이전 냉면 육수에서는 5% 정도를 보여드리고 저는 진짜 맛을 보니까 좀 진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능 검사를 할 때에는 색도 그렇고요. 한 1%에서 2% 정도 그 정도로 관능 검사를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배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복합조미식품은 우선 배합비를 다 짰다 그러면 그 배합비 순서에 따라서 적은 양부터 넣어주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적은 양부터 투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조할 양은 100g을 제조할 거고요. 정렬적으로 준비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양이 늘 말씀드리다시피 절대적인 양은 아니고요. 이 양을 여러분들이 이제 증량하거나 혼합할 때 배합비를 바꾸거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천연 원료를 더 쓰고 싶다, 국산 원료를 더 쓰고 싶다, 물론 다 교체해도 됩니다. 이게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대략적인 방법만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작은 용량들은 여기에 재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박산 이나트륨 0.02 호박산 이나트륨 그리고 리보뉴클레오티드 나트륨
글루타민산 나트륨, 감칠맛을 내는 소재죠. 글루타민산 나트륨, 이노신산 나트륨 뭐 같이 쓰이는 원료들인데 이걸 MSG 하나만 쓰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L글루타민산 나트륨보다는 최근에는 이제 천연 소재를 갈아서 넣는 추세, 이런 의뢰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가급적이면 천연 원료로 교체를 하는 편입니다.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고요. 정제염, 0점 맞추고 이 실험 단계에는 이 순서를 조금씩 한두 가지씩 바꾸는 것도 크게 문제는 안 돼서 정제염이 10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30. 이 개발자에 따라서도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넣는 양, 그리고 넣는 방향, 천연 원료냐 합성 원료냐 원산지 이런 것들은 다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의 색깔에 맞게 또 구현하시고자 하는 제품에 맞게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인데요. 고춧가루 대체로 이게 원산지를 각각 다른 원료를 쓰는 이유는 우선 맛도 있지만 가격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원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산 고춧가루, 중국산도 이제 어느 중국산이냐, 어느 회사에서 나오느냐, 어느 지역에서 나오느냐, 어느 품종이냐, 누가 수입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물론 중국산을 안 쓰고 국산을 한 종류로만 써도 되긴 하겠지만 맛의 풍미, 그리고 제품이 한 가지 원료가 잘 안 나왔을 때 다른 원료로 대체를 하거나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한 두세 가지 원료를 혼합했을 때 제품의 풍미, 그리고 맛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거나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고춧가루고요. 향을 봤을 때 중국산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고 느껴지고 베트남산은 약간 가벼우면서 톡 쏘는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다음 제일 많이 들어가는 중국산 고춧가루 10.
이렇게 보시면 대략적으로 우선 분말 1차적인 배합인데, 고춧가루하고 다시가 거의 주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다른 고춧가루까지 하면은 고춧가루가 거의 이제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정백당에 코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팅 우선 정백당이 어느 정도 양인지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코팅할 줄만 알면 앞으로 올레오레진유를 다루실 때에는 이 코팅 방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팅을 여기 플라스틱 비커에 하면 좀 묻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유리 비커가 있으면 유리 비커에 하시는 게 좋고, 지퍼백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유리 비커보다는 양이 작아서 지퍼백에 조합을 해가지고 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퍼백이 넣을 양을 계량을 할 거라서 아주 작은 양이거든요. 올레오레진 캡시컴 0.0점대로 넣습니다. 보통 이 색이 약간 터치만으로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스틱으로. 올레오레진유는 지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스틱, 버려도 되는 스틱으로 이 정도면 됩니다. 터치 끝. 캡시컴은 더 조금, 당연히 스틱을 써야 되겠죠. 캡시컴 같은 경우에는 우연물이기 때문에 더 각별히 조심해서 사용을 하시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가 됐고, 아까 계량해 두었던 정백당이 맞는지 한번 다시 확인하고, 네, 맞습니다. 자, 여기에 약간 묻어 있잖아요. 약간 묻어 있는데 이걸 분말 제품에 그냥 혼합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설탕에 코팅을 합니다. 실험실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공정상의 그 어떤 공장에서 제조 방법을 잡으실 때는 이렇게 설탕이었는데 묻어나면서 색상이 코팅이 되기 시작합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하면 보통 캡시컴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캡사이신 뭐 이런 명칭으로 나와 있죠. 근데 어떻게 만들지? 캡시컴은 지용성이고 액상인데 분말화되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배합은 보통 이런 설탕 또는 포도당, 당류에 묻히게 되면 이게 코팅이 됩니다. 색이 입혀지거나 맛이 입혀지거나 같이 혼합이 되거나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물론 다른 원료들이 들어가긴 하죠. 그러니까 기본 배합은 이렇게 코팅을 하시면 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고춧가루들에서 내주지 못하는 천연물의, 그러니까 색, 향, 맛,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들 중에 고춧가루가 내는 그 맛의 부분은 고춧가루들이 커버를 하고, 이 파프리카와 캡시컴이 들어가면서 맛과 색 부분에서 훨씬 강한 매운맛과 그 색깔을 내주기 때문에 식감을 확 돋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료의 함량을 조절함으로써 맛과 색 부분도 크게 좌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개발을 하신다 그러면 배합 잡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간단하게 우선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이게 지금 액상 원료를 코팅을 통해서 분말화시킨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원료들을 다 혼합을 합니다. 적은 원료부터 양이 작은 호박상이 나트륨, 리보누클레오티드 나트륨,
글루타민산, 그리고 정제염, 그리고 실속다시, 그리고 고춧가루 3가지.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 혼합해서 준비한 정백당과 코팅된 파프리카와 캡시컴. 이러면 다 됐고, 이 원료들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실험해서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 균질화를 하실 때는 반드시 맷돌이라던가 아니면 균질화 할 수 있는 장비들과 함께 테스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균질화를 해야 되냐면 이 원료들이 같은 밀도로 여기에 섞여 있어야 되는데 같은 배합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한쪽으로 이제 원료가 무거워서 쏠린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균질화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대략적으로 테스트를 하고 맛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들어간 원료들 다시 한번 복기해보면 고춧가루, 중국산과 베트남산이 들어갔고요. 쇠고기 실속다시가 들어갔고, 정백당, 설탕이죠. 정제염, 소금, 그리고 L글루타민산 나트륨, 5-리보뉴클레오티드 이나트륨, 토박산 이나트륨, 올레오레진 파프리카 10만, 그리고 올레오레진 캡시컴 100만짜리가 사용이 됐습니다. 성상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이 제품을 1에서 2% 정도 물에 넣어서 관능을 한번 보시면 김치찌개의 맛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보여드린 순서 그리고 배합 원료들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변경을 하거나 개선을 해서 배합 용량을 바꿀 수도 있고요. 제품들에 들어간 원료를 바꿀 수도 있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맛으로 개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료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채널 그리고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대의 원료 봅시다. 오늘은 복합 조미식품 중에 김치찌개 분말,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다던가 제품 개선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번 보여드린 영상을 참고하셔서 김치찌개 분말을 제조 또는 개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대의 원료 법칙, 오늘은 복합 조미식품 김치찌개 분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